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전쟁 당시 CIA 특수부대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이죠, 올해가. 이제 올해도 거의 다 저물어 갑니다만은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오랜 세월 동안 덮여 있었던 그 CIA 특수부대가 어떤 비극을 맞이했는지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팀 와이어라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잿더미의 유산이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특히 그 한국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팀 와이어는 그 국가안보와 비밀공작에 관한 그 최고의 저널리스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1988년 미 국방부 비자금을 파헤쳐가지고 파헤친 그 기사로 퓰리처상도 수상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 잿더미의 유산이라는 책은 2007년도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로 선정됐고요. 타임즈와 뉴욕타임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등등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2008년도에 번역이 되었는데 뭐 그다지 국내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절판되어 버렸습니다. 이 책이 아쉽게도. 굉장히 그러나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시험대에 오른 CIA입니다. 한국전쟁 직전에 CIA, 곧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이 CIA는 북한을 소련의 위성국 정도로 간주를 하고 상당히 좀 폄하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정작 6.25 전쟁이 터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초대 CIA 국장이었던 헬런 퀘터가 CIA 정보 실패의 책임을 지고 1950년 8월 21일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월터 베델 스미스 장군을 CIA 국장 자리를 맡겼는데요. 이 베델 스미스는 그 대통령 보좌를 위한 조직의 정보 분석 역량 회복에 아주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이 트루먼이 태평양 웨이크 섬에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만나서 중국군이 과연 한국전쟁에 참전할 거냐 말 거냐를 알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맥아더 입장은 뭐냐면 일관되게 중국의 개입은 없을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그 CIA로부터 중국과 관련된 내부의 정보를 들으려고 했는데 CIA는 당시에 중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잘 감지할 어떤 그 정보원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중국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뒤에 미국 첩보원들이 홍콩과 타이완으로 모두 달아나 버린 상황이었고, 메가더의 경우는 CIA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CIA 요원들이 극동 지역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IA로서는 중국 내부 상황 파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CIA 분석가들이 한국전 발발 초기에 트루먼 대통령의 일일 보고서를 계속 작성해서 보고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의 90%는 그래서 내무부 자료를 거의 다시 쓴 것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트루먼이 1950년 10월 11일 메가더를 그 웨이크 섬에서 만나러 갈 때 CIA는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중국이 한국 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실질적 의도를 확신할 만한 징후는 없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세계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택동이 북한과의 국경 접경에 30만 병력을 직결시켰다. 중국 공산당이 곧 북한으로 진격할 거다. 뭐 이런 그 정보들이 계속 있었고, 그것을 그런 아주 중요한 세 차례의 경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한 보고였다라고 해요. 10월 18일 메가더가, 그래서 메가더 부대가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죠. 이때도 CIA는 한국에 대한 소련의 모험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미국이 전쟁에서 이겨서 북한을 다 이제 북한까지 다 장악을 하고 전쟁이 종전된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10월 20일에는 압록강에서 발견된 중국군,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중국군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수력발전소를 보호하려고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미군이 기습을 받고 큰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중국군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국군들을 포로로 잡아보니까 모택동 부대였던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럼에도 이틀 뒤에 그럼에도 CIA는 중국군의 대규모 참전 가능성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듭하긴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틀 뒤에 중국군 30만 대부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미군을 한반도 최남단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이게 부산 영도에서 지금 북한군이 쓰던 총기나 뭐 이런 무기들을 버려놓고 훈련을 받고 있는 미 특수부대 사진입니다. CIA의 비밀 공작 부대와 부대 양성과 북한 투입입니다. 이제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CIA는 대학 졸업생 수백 명을 한 달에 한 번씩 고용을 해서 6개월 이상씩 기습작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대학 졸업생 수백 명씩을 그렇게 고용해서 훈련을 시킨 거죠. CIA 수석 부국장이었던 델레스와 공작 책임자였던 와이즈너, 이 두 사람이 한국전 당시에 아주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1948년 이후 무려 11배나 늘어난 5억 8,700만 달러의 예산 계획서를 작성해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한화로 환산을 하니까 6,347억 8,180만 원, 6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액인데, 그때 1950년대에 50년 초반에 그 6천억 정도였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이겠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거액의 예산으로 그들은 비밀정보 부대를 만들어서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국인과 중국인 수천 명을 북한 공중에 투입하는 그런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요, 그들 가운데, 그 요원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 문서에 의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수많은 한국인의 목숨이 희생되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홍콩 지부장이 된 뒤에 숱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던 피터 쉬쉘이라는 사람은 이 작전들은 대부분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있지도 않는 혹은 가공된 저항 집단을 지원하고자 투입된 거다. 말하자면 자살 특공대인 셈이다. 이들은 그야말로 죽어도 좋다는 식이었고 미성년자나 마찬가지로 책임 능력도 없었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한국 전쟁 초기 와이즈너는 한국에 수천 명의 대원을 배치했고요. 대만에도 300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모택동의 요새와 김일성의 군사독재 안으로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와이즈너는 2,800만 달러를 들여서 사이판 섬에다가 비밀 기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베트남전에도 사용이 된 기지인데요. 한국의 시골 청년들을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조잡한 계획으로 작전에 마구잡이로 투입하였습니다. 당시 극동 남당 간부였던 그레그,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근 50년 가까이 근무했던 이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 이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다. 나는 상관들에게 임무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도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던 거다. 최악의 허세와 만용이었다. 한국인과 중국인, 그 밖에 다른 민족들을 훈련시켰다. 우리는 한국인을 북한에, 중국인을 압록강 너머 중국에 투입시켰다. 숱하게 많은 사람을 투입시켰지만 그들에게 두 번 다시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1951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1200명이 넘는 북한 피난민이 부산 영도에 집결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OSS 미군 전략정보처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CIA 전신이죠. 이 OSS가 사실 그 장준하 선생도 OSS 요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일제와 그때 그 광복군이 전쟁을 펼칠 때 미군의 그 OSS 이 대원으로 장준하 선생이 훈련을 받았던 사실을 그 장준하의 그 돌베개를 보면 나오죠. OSS 대원 출신이었던 한스 토프트 이 사람이 이제 작전 대장을 맡아가지고 44개 게릴라 부대를 갖춘 백호부대, 청룡부대, 황룡부대 이 세 개의 여단을 조직합니다. 이들 부대원들의 임무는 정보 수집과 게릴라전 수행, 그리고 적진에 떨어진 미군 조종사와 승무원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호부대 140명은 1951년 4월 말에 해상을 통해 북한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1월이 되자 그 부대원, 게릴라 부대원 대부분은 살해가 되거나 체포, 실종되었습니다. 청룡부대와 황룡부대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 운명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투입된 북한으로 공중으로 낙하산으로 또는 뭐 해상으로 해가지고 투입된 대다수가 다 죽거나 체포되거나 뭐 다 그런 운명을 겪었지 실제로 정보원으로 제대로 활동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52년 여름에 와이즈너의 부하들은 1,500명이 넘는 한국인 대원들을 북한에 투입합니다. 그들은 북한군과 중국군의 움직임을 무전으로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CIA 서울 지부장 존 라이몬드 하트가 그들 정보에 대해서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고 상세히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대원들은 정보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존 라이몬드 하트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 CIA가 그 미국 그 요원들이 한국인들을 고용해서 그렇게 그 부대를 양성하여서 북한에 투입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들 가운데 한국말 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나 한국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 최신 어떤 무기나 군사력만 믿고 말이죠. 이런 작전을 펼쳤을 때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가 드러난 거죠. 무려 18개월 동안 서울 지부가 CIA 본부에 보낸 모든 정보는 정밀하게 계산된 역정보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하트는 자신의 그 자신의 전임자가 고용한 주요 한국인 대원 모두가 CIA가 북한 자산을 관리하라고 보낸 풍족한 자금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던 사기꾼들이었다. 우리가 받은 거의 모든 보고서는 우리 적들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CIA는 이 하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트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전임자 한이의 사기 행각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요. 이 덜레스는 국회의원들에게 CIA는 북한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저항 세력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거짓 보고를 합니다. 자신들의 철저한 실패를 크게 성공한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한 거죠. 북한의 정보 요원을 제대로 침투시키지 못한 일은 그래서 CIA의 그 60여 년 이상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정보전의 실패 기록으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비밀 해제된 그때 당시에 그 북한에 투입된 정보 부대, 그 CIA 부대의 지도입니다. 곳곳에다가 그러니까 특히 동해를 통해서 CIA 요원들을 침투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 군데다가 침투를 시키긴 했는데 이들 가운데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 다 죽거나 체포되거나 뭐 오히려 역정보를 흘리는 데 이용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에 침투한 CIA 특공대 요원들도 보겠습니다. CIA 중국 작전 본부 요원들은 1951년 중국의 한국전 참전에 광분한 약 100만 명의 그 국민당 게릴라가 적화된 중국 본토에서 남아 있어서 CIA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중국 땅에 공중 침투할 미국인 모집에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인 가운데 중국 땅에 들어갈 자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CIA는 수백 명의 중국인 대원들을 모아서 본토에 투입했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목적지도 없이 마구잡이로 낙하를 시켜서 알아서 마을로 찾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CIA는 수톤에 이르는 무기와 탄약, 무전기, 중국 대원들을 중국 서부 지역에 낙하시켰고요. 그 뒤를 이을 미국인을 또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집에 응한 미국인들 중에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고고학자로 이름을 날린 마이클 디 코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디 코의 경우는 이 모택동에 중국을 뒤엎을 목적으로 대만에 창설된 CIA 조직 웨스턴 엔터프라이즈 소속이었다고 하고요. 중국 본토에서 좀 떨어진 백구라는 섬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코의 경우는 상당히 자신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토에 떨어졌다면 아마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었었겠죠. 그래서 이 백구라는 섬에서 8개월을 디코는 보냈어요. 근데 그 8개월 동안에 이 마이클 디코가 확인한 유일한 정보작전의 성과는 뭐냐? 국민당 사령관 참모장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CIA는 중국 본토에 거대한 저항군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국민당의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갔고
그래서 중국 본토에 그 저항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특공대 요원들을 양성하고 투입시켰던 거죠. CIA는 1952년 7월에도 여전히 중국에 있을지 모를 저항군을 찾기 위해서 4인조 중국인 게릴라 특공대를 만주에 공중 침투시켰다고 합니다. 넉 달 뒤 이들은 연락책을 탈출시키라는 무전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이는 이 사람들이 체포돼 가지고 전향한 뒤에 CIA에 역공작을 편 거였다고 합니다. CIA 요원 두 사람, 빅 패추와 잭 나우니는 탈출 장비를 싣고 비행기에 싣고 구조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중국군의 대공포와 기관총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죽고 이 딕 패추와 잭 다우니는 체포돼 가지고 무려 19년 내지 20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훗날 CIA가 만주에 투입한 외국 대원은 모두 212명이었고 그 중에 101명이 사살됐고 111명은 포로로 자신들이 잡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가운데 아주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또 그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CIA가 이승만을 다 죽일 뻔했더라고요.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조인된 직후에 CIA는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을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승만을 대체할 인물을 여러 해 동안 계속 물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즈음에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이승만이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요트를 타고 파티를 벌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영도는 부산 영도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CIA가 한국인 특공대를 훈련시키던 섬이었어요. 앞서 아까 사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대를 계속 양성하던 곳입니다. 근데 낯선 그 요트가 접근을 하니까 이 훈련소 책임자나 경비원들은 이 대통령이 그 요트를 탄다라고 하는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사전에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보트를 향해서 막 총질을 가했대요. 근데 거의 기적적으로 아무도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이걸로 아주 경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미 대사를 불러가지고 CIA 훈련소를 72시간 안에 나라 밖으로 철수시키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CIA 지부장 존 하트는 한국인 특공대를 모집해서 북한에 침투시키는 작업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CIA는 한국의 모든 전선에서 실패했고요. 한 세대 뒤에 미국인 참전 용사들은 한국전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CIA는 공호의적으로 이런 사실을 망각했고요. 한국전 당시 획득한 정보의 그 엄청난 분량이 허위였거나 적이 흘린 것이었다는 사실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쉬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위 정보 때문에 무수한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요. 그 왜 그렇게 목숨을 잃어야 됐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역시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미 국무부 차관 딘 러스크가 뒤늦게 이 한국전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CIA 그 특수부대 운영상에 뭔가 부패가 있었지 않았냐 라고 냄새를 맡고는 오랜 시간 그 사실을 조사를 해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CIA 부국장 앨런 델레스에게
아시아는 언제나 부차적인 무대였다라고 해요. 이 델레스는 서구 문명을 지키기 위한 진짜 전쟁은 유럽에 있다, 이렇게 믿었답니다. 2003년 비밀 등급이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1952년 5월 덜레스는 프리스턴 인 호텔에서 가까운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한 비밀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한국에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피해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철의 장막 너머에서 어느 정도 피해와 희생자가 있어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부대가 모두 준비를 마치고 여러분이 승리를 확신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하고 또 진격해 나가야 합니다. 순교자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어차피 죽어야 합니다. 이따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그 특수부대 요원들,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희생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식의 사고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쏘시개로 썼다, 자살 특공대로 썼다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죽어간 그 특수부대 요원들, 그 무수한 사람들의 대한 기록은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고 이 잿더미의 유산을 통하여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우리 국내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전쟁이 70여 년이나 발발한 지 70여 년이나 지났지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가려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 추악한 CIA의 그 실패한 그 CIA 특수부대 운영, 한국전쟁 당시에 그 철저하게 실패한 CIA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 미 중앙정보국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 얼마나 사악한 짓들을 벌여왔는가를 이 단적인 사례로 알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